대형주 중에서도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기업들을 따라섰으면은 봉이 20% 정도나 벌 수 있었고요. 예!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, 강왕국입니다. 오늘은요 해외 개별주 투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론편이고요. 다음 영상이 실전편입니다. 자, 넓은 세상에서는 무엇이 잘 먹힐까? 그게 궁금하시겠죠? 네, 제가 최근에 국민연금 강의를 갔다 왔어요. 전주까지 갔다 왔는데, 네, 거기서 18명의 연금술사 앞에서 8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. 여기서는 그 300명이 운용직인데요. 그분들이 900조 이상을 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.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무엇을 가르치지? 한 사람당 3조를 운영하는데 무엇을 가르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예, 가가지고 이제 동적 자산 배분 좀 해가지고 수익률 좀 높이자 이런 거를 좀 꼬셨고요. 네, 그리고 해외에서 먹히는 그 팩터들 이런 거에 수익을 찾아갔습니다.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고요. 네, 참고로 국민연금은 2021년 말까지 해외 주식 비중을 25.1%로 높이고 국내 주식은 16.8%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보통 뭐 시가총액 대비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데,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2,000개 기업이 있다라고 치면은 뭐 그 400개가 뭐 상위 20%, 그리고 그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400개가 뭐 하위 20% 이런 식으로 보통 서팅을 할 것 같은데, 지금 제가 여기서 끄집어낸 데이터는 어디냐 하면은 케네스 프렌치 데이터 라이브러리라는 곳에서 꺼내왔거든요. 네,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지는 않습니다. 보면은 소형주,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5분 위에 대부분 기업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. 총 주식의 70% 정도가 이제 거기에 모여 있고요.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NYSE, 그러니까 뉴욕 증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을 딱 나눴고요. 그러니까 상위 20%, 그 다음 20%, 그 다음 20% 이렇게 나눠놓고, 그 다음에 아멕스와 나스닥 주식을 그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거기다가 맞춰 낀 겁니다. 그 예를 들면은 뭐 NYSE 기준으로 상위 20%가 뭐 2조다 또는 뭐 10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10조가 넘는 그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아멕스와 나스닥 주식만 상위 20%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. 아무래도 아멕스와 나스닥 주식들의 시가총액이 좀 더 작기 때문에 얘네들이 거의 다 하위 20%로 네, 몰린 거죠. 아무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. 네,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면은 이제 밸류 팩터, 저 PBR 주식, 얘네들의 1990년 활약을 한번 보시죠.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 가치주,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서도 PBR가 낮은 그런 주식들의 수익이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. 굉장히 높았고요. 소형주 중에서 그 PBR가 높은 주식들의 수익도 어느 정도는 됐는데 약 10%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런데 대형주나 중형주 같은 경우에서는 네, 그게 그렇게 크게 잘 먹히지는 않았습니다. 저 PBR, 고 PBR 수익이 그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고요. 자, 그런데 2000년대 가보면은 그게 엄청나게 커집니다. 한마디로 이 저 PBR 주식의 수익과 고 PBR 주식의 수익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커진 거죠. 대형주만 해도 거의 10% 이상, 그리고 소형주에는 20% 이상 차이가 납니다. 네, 그래서 그런지 2010년대 가보면은 소형주에서만 저 PBR 주식이 좋았고요. 고 PBR 주식보다 수익이 월등 높았고 7.5%도 높았고, 네, 나머지 중형주, 대형주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. 고 PBR 주식이 저 PBR 주식보다 수익이 더 좋았고요. 아무래도 요즘 그 황 같은 뭐 기술주들 PBR가 무지하게 높은 주식들이 계속 잘 나가기 때문에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30년 통계를 보면은 이제 소형주 중에서 저 PBR 주식을 사는 것은 상당히 괜찮았다. 그럼 30년 동안 복리 19% 정도를 볼 수가 있었고요. 네, 저 PBR과 고 PBR 주식의 차이는 13.3% 이렇게 나왔고요.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차이는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고,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. 저 PBR과 고 PBR 주식 차이가 거의 없었고요. 2010년대는 오히려 역전이 됐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형주 저 PBR 주식은 굉장히 훌륭한 방법인데, 뭐 대형주나 중형주에서 뭐 저 PBR 사는 거의 수익 소수였습니다. 자, 두 번째 팩터는요, 수익성 팩터. 이게 ROE랑 거의 비슷한 팩터인데, ROE는 순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눈 팩터인데, 케네스 프렌치는 영업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눈 팩터를 썼거든요. 이 보면은 되게 특이하게 1990년대 소형주에는 오히려 이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이 수익이 좋았고요.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 그저 그랬습니다. 근데 뭐 다른 그 중대형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래도 그 수익성이 높은 네, 그런 기업들의 수익이 그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수익보다 조금 더 높았는데 엄청나게 큰 차이 정도는 아니었고요.
2000년대에는 이 차이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. 심지어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수익성 그 기업들이 저수익성 기업들의 수익을 압도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. 10% 정도 차이가 났고 소형주도 이제 돌아왔습니다. 근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게 고수익성 기업에 투자하는 게 별로 득이 없었네요. 2010년대에서도 이제 소형주든 대형주든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의 수익이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의 수익보다 높았는데 전반적으로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. 30년 수익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수익이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수익보다는 좋았다.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소형주에서는 그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고요. 오히려 중대형주에서는 이게 좀 잘 먹혔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형주를 살려면은 고수익성 주식, 그러니까 뭐 ROE라든지 또는 영업이익 나누기 순자산이 이 지표가 좋은 기업들을 사는 것이 대부분 좋았고요. 근데 이게 크게 도움이 되는가? 왜냐면 소형주 자체 수익이 대형주보다 아무래도 높았기 때문에 그래도 소형주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대형주에 투자를 하려면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 좋더라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. 세 번째 팩터는 투자 팩터거든요. 자산 성장이 많았나 적었나. 그 제 영상들을 유심히 보셨으면은 자산 성장이 낮은 기업들의 주가 수익이 좋더라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. 그래서 90년대를 보면은 소형주인데 자산 성장도 낮은 기업들 이런 데 투자를 하면 복리 25%씩 먹을 수가 있었어요. 소형주 중에서 그 자산 성장률이 빠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참고로 이 팩터는 중대형주에서는 90년대에는 거의 무의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도 2000년에 갑자기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. 소형주에서는 여전히 자산 성장이 낮은 기업들의 수익이 굉장히 높았고요. 근데 이제 2000년대부터는 소형주뿐만이 아니라 중대형주도 다 그랬다. 여기 보면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2010년대에서는 사실 이 팩터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. 여기도 소형주만 계속 통하고 있습니다. 소형주 중에서 자산 성장이 낮았던 기업 수익이 높았고 16대 8% 차이가 나는데 중대형주에서는 이렇게 유의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. 여기서도 결론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소형주 중에서 PBR가 낮고 자산 성장이 낮은 기업들의 수익이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중대형주에서는 사실 좀 쏘쏘했습니다. 30년 기반으로 보면은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990년대, 2010년대에 거의 안 통하기 때문에 사실 30년 동안 꾸준히 통한 거는 소형주밖에 없다. 소형주에서는 자산 성장이 낮은 기업들이 좋다.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. 그래서 저 PBR, 저 자산 성장 기업 좋다. 이런 얘기였고요. 자, 마지막 팩터로 모멘텀이 있습니다. 한마디로 최근 1년의 주가 수익에서 최근 한 달의 주가 수익을 뺀 그런 이제 지표인데요. 90년대 보면은 여기 보면은 특히 소형주에서 엄청나게 잘 먹혔네요. 소형주 중에서 최근에 많이 오른 기업으로 샀으면 자그마치 본이 34%를 먹을 수 있었고 소형주 중에서 루저,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서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나 별로 안 올랐거나 이런 기업들과 자그마치 20%나 차이가 났습니다. 어마무시하네요. 그걸 보면은, 근데 그건 소형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형주도 심지어 그랬습니다. 대형주 중에서도 윈너 기업들,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기업들을 따라섰으면은 본이 20% 정도나 벌 수 있었고요.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. 10%, 20%씩 막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요. 2000년대에도 이게 좀 더 작아졌긴 하지만 유지는 되었습니다.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14%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소형주 중에서 최근에 많이 오른 기업들 올라타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소형주 중에서도 루저들, 최근에 떨어진 기업들 사는 거는 별로였습니다. 그거는 중대형주도 다 마찬가지였고요. 2010년대에서도 소위 이 모멘텀 전략이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소형주 위너 아직도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었고 중대형주 위너들도 수익이 중대형주 루저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잘 먹힌 팩터가 바로 이 모멘텀입니다. 그냥 선진국에서는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것이 장땡입니다. 그렇죠. 소형주 위너와 소형주 루저는 복리 8%, 24%, 자그마치 15%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대형주의 경우에도 대형주 위너들이 복리 12%, 대형주 루저들이 복리 5%, 약 7%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소형주는 저 PBR, 저 자산 성장, 그리고 고 모멘텀이 좋은 주식이고 대형주는 고수익성 앤드 고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
자, 다음 시간에는요, 핀위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미국 상장된 기업 중에서 바로 이 논리를 사용해서 좋은 기업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결론적으로 소형주는 저 PBR 플러스 고 모멘텀 기업들이 좋았고요. 아쉽게도 핀위즈에는 자산 성장 팩터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형주에서는 고수익성 플러스 고 모멘텀 주식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. 소형주에서는 3개의 팩터가 30년 내내 먹혔습니다. 한마디로 PBR 팩터, 모멘텀 팩터, 그리고 자산성장 팩터 요 3개가 30년 동안 꾸준히 먹혔고요. 대형주에서는 30년 동안 꾸준히 먹히는 팩터가 사실상 모멘텀밖에 없었습니다. 이 고수익성 팩터도 그렇게 엄청나게 수익이 초과 수익이 크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형주나 대형주이나 선진국에서는 모멘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놈에 올라타는 거 그게 장땡이었습니다. 자, 이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실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 영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하고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해질 것 같은데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